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여러분은 올 한해 무슨 일을 제일 잘했는지 꼽을 수 있으신지요?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제 결혼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2년여간 사귀었던 남친과의 관계도 그 집과도 완전히 끝냈어요. 몇 달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제 이야기도 충분히 사연을 보낼만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적어보게 되었네요. 제가 어떻게 고구마처럼 꽉 막혔던 속을 확 풀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했다가 아빠가 하시는 학원 사업을 돕게 되었어요. 공무원 생활은 3년 정도 했고요. 저희 집이 원래 이것저것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빠는 학원 쪽으로만 계속 해오셨고 그걸 크게 확장하시면서 저더러 함께 해보자고 하셨던 거였어요. 언젠가는 저도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다고 여기고 과감하게 공무원직을 사퇴했네요.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해보니 모든 게 다 새롭더라고요. 재미도 있었고요. 솔직히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적성에 맞았어요.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강사들보다는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과 더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강사들은 아무래도 수업 전 시간도 줘야 하고 예민한 데가 있어서 좀 거리를 두게 됐거든요. 저는 그냥저냥 다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서 직원분들하고도 격이 없이 잘 지냈어요. 제가 형제가 없다 보니 사람들하고 있는 걸 좋아해서요. 제가 아빠 딸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회식 같은 거 잡으려고 안 하고 모임이 있으면 되도록 일찍 마무리하는 쪽으로 배려했어요. 저야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이 말 저 말 하고 싶었지만요. 그런 거는 좀 더 친밀하게 된 분들하고만 저녁 식사 자리 같은 데에서 나누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도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잘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더라고요. 덕분에 제 호감도도 올라갔고요. 그러는 와중에 지인의 건너 소개로 남친을 만났고 2년 정도 사귀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아빠 학원 사업보다 엄마가 하시는 일이 더 잘 알려져 있거든요. 아빠는 웬만하면 일하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셔서요. 엄마는 주로 대학 병원들을 상대로 의료 시술에 필요한 것들을 납품하셨어요. 말은 이렇게 해도 꽤 큰 사업인데다 만드는 데에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거라 안 하던 사람들이 뛰어들기는 어려웠어요. 공장에서 기계가 만들어준다고는 하지만 조작을 하고 나온 물건을 보는 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남친도 저희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저를 만났는데요. 일부러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소개해준 지인이 저희 엄마가 사업가라고 얘기를 했다더군요. 물론 이거 다 순뻥이었지만요. 이 인간은 엄마 사업을 노리고 저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사귀었고요. 저는 진심으로 남친이 저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친이 꽤나 호감형이어서 누구나 보면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류거든요. 저 역시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저를 좋다고 하니 솔직히 붕 뜬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남친은 기술직 공무원이었는데 일반 회사를 다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인지 엄마가 하시는 의료 납품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지영아, 너도 공무원 하다가 다른 일 한다며. 그래서 내 심정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 공무원직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난 너처럼 그냥 일이 더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공무원만큼이나 효율 좋은 일을 찾으려니 잘 못 찾겠더라고. 근데 지영이 어머님 하신다는 일은 되게 관심이 생기네. 이게 한번 알아놓으면 지속 가능한 일 같고. 그래서 나 어머님 하시는 일 어떤지 좀 봐도 되려나 해서. 나도 장래에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많이 들거든. 나도 엄마 회사는 가본 적이 없고 오빠가 보고 싶어 하는 건 공장에서나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닐걸? 그래도 직접 공장 돌아가는 거라도 보고 싶어서 그래. 나한테 그 정도는 견학시켜줄 수 있잖아.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야 나도 나중에 그런 사업할 때 어느 정도 규모로 하면 되는지 가늠이 되잖아. 그런 거라면 굳이 공장에 가보지 않아도 자료 정도는 줄 수 있을 거야. 지영이 너는 어머님 회사 쪽은 전혀 상관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너 딸 하나라며. 친딸이 엄마 사업에 그렇게 무심해도 돼? 이참에 나랑 같이 보면서 공부해보는 건 어때? 오빠, 진짜 해볼 마음이 있나 보네. 엄청 적극적인데? 나도 엄마 사업 아주 관심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아는 건 없어서 그래. 오빠 말대로 이번에 좀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그렇게 해서 남친은 저와 함께 회사 임원분의 특별한 배려 아래에서 공장까지 둘러보고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는지 그저 남친이 열정적이라고만 생각했네요. 사람 좋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서 좋게만 봤고, 남친은 엄마 회사를 둘러보고 얼마 안 있어서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사귄 지 2년이 되던 기념일이었어요. 저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좋다고 했죠. 그렇게 양가 인사를 무난히 드리고 나서 상견례 약속을 잡자고 말이 오가고 있었어요. 남친을 소개해준 지인에게 결혼할 거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퍼져서 축하 인사들이 막 쏟아졌네요. 그중 해외에 있는 몇몇은 결혼식에 못 올 것 같다며 선물을 미리 보내기도 했어요. 지영아, 결혼한다며. 너무너무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내가 여기 독일에 몇 년은 더 있을 것 같고 한국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선물로 전자레인지 겸 오븐 보낸다. 이게 아주 죽은 빵도 살리는데 기가 막히대. 잘 살아. 박정, 결혼 축하. 웬일이니? 이렇게 네 결혼 소식을 듣게 되고 정말 너무 잘됐다. 나 미국에서 애들 키우고 너무 바빠서 한국 못 갈 것 같아. 대신 내가 통 크게 TV 쏜다. 그러니까 TV 사지 마. 저는 일일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중에 한번 찾아가든지 아니면 들어올 때 톡톡히 갚아주겠다고 했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들인데도 축하해주고 선물 보내주는 걸 보고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친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남친 형한테 어울리는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우, 너 몇 년간 만나지도 못한 친구들이 신혼 선물 보냈다는 소리 들으니까 역시 그래도 회사 같은 회사는 운영한다고 해야 친구들도 잘 붙는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다 좀 사는 집 애들이니까 TV에 비싼 오븐 이런 걸 다 보내는 거 아니겠어? 학교 다닐 때 많이 친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물을 큰 거 보내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네 주변 사람들이라면 믿어도 될 만하겠다 싶어서. 우리 준혁이 말이다. 민혁 오빠 형 말씀이시죠, 어머니? 얘는 호칭이 뭐 그러니?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지. 네 아주버님 말이야. 괜찮은 여자 한번 소개해봐라. 지금 제 주변에는 소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좀 친한 애들은 다 남친도 있고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좀 뒤져보면 나오지 않겠어? 아님, 우리
준혁이 여자 소개시켜주기 싫어서 그런 거니? 네 건너 아는 사람들이라도 좀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다 남자친구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너도 건너 아는 사람이 우리 민혁이 소개했다고 했잖아.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잘 모르면 소개시켜드리기도 뭐하고요.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확실히 해드릴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러지 말고 꼭 소개 좀 해봐. 우리 준혁이도 여자 만나서 장가 가야지. 동생이 이렇게 결혼하는데. 안 그래? 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남친 형의 여자친구 소개를 꺼린 건 뭔지 모르게 인상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친 형은 남친과 다르게 꽤 사람을 얕잡아 보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성격도 안 좋아 보였고 태도도 나빴어요. 그래도 집에 손님이 온 건데 아주 짜증스러워했고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게 티가 났거든요. 게다가 남친 형은 지금 직업이 없어서 여자한테 소개시켜주기가 아주 곤란했어요. 무슨 게임 회사를 차린다고 했다가 말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를 쓴다고 영화사 여기저기 들락거리다가 다 관두고 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며 소개시켜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대답은 해놓고도 고민이었는데 남친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큰아들 여자친구는 언제 소개시켜줄 거냐고 닥달을 해댔어요. 진짜 질릴 정도로요. 너 네 결혼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준혁이도 번듯한 여자친구 만들어줄 생각해야지. 그게 네 결혼식 때 모양새도 더 좋지 않겠어? 어머니, 제가 진짜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주버님 여자 소개시켜드리기가 좀 그런 게요. 뚜렷하게 하고 계신 일이 없으니까 말을 꺼내기 어려워요.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니? 예, 이래봬도 나도 지금 대표야. 동네에서 작게 한다고 무시하는 거니? 그럴 리가요. 하지만 확실한 직업이 있어야 소개하기 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니네 어머니 회사에 자리 하나 마련해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어서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너 니네 엄마한테 말도 안 해보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내가 오늘은 바빠서 이만하는데 아무튼 너 니네 엄마한테 꼭 말씀드려라. 우리 아들 일자리. 그래도 사돈될 사이인데 니네 엄마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아들 일자리 마련하라는 게 저는 어이없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친척분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제가 그건 안 될 일이라고 하는데도 남친 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니네 엄마 회사가 번듯하고 규모도 있으니 당장 자리를 만들어내라는 식이었어요. 자꾸 그러니 자기 아들 받아주는 회사 없는 걸 저희 집에 떠넘기려고 하는 속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남친 형한테도 더 정이 떨어졌고요. 처음에는 저도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오히려 피하게 됐고요. 남친은 제가 자기 형과의 자리를 피하는 것 같다고 섭섭해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빠 회사에서 바쁘다고 해서 내가 결혼식 준비도 다 하고 5만 가지 일처리 다 하는데 오빠 형 좀 안 만난다고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거야? 오빠 너무한 거 아니야? 듣고 보니 그러네. 내가 네 입장 너무 헤아리지 못했다. 미안해. 화 풀어. 그렇게 일이 잘 넘어가나 싶었어요. 남친 어머니도 남친 형 취직 문제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요. 저도 이대로만 가자고 속으로 빌었네요. 어쨌든 서로 얼굴 붉혀서 좋을 게 없으니 남친 집에서 아무 말 안 하면 저도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마침 그날 아빠는 학원 학장 문제로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 하시게 됐지만 사촌 오빠가 대신 나가서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줬어요. 남친 집에서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남친 어머니, 남친 형 이렇게 나왔고요. 서로 조금씩 사담을 해가며 분위기를 풀었어요. 제가 지영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네요. 네, 사부인 정말 반갑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업을 잘 키우셨어요. 지영이는 엄마도 안 보고 자기 일하는 것 같은데 딸도 사업만큼이나 잘 키우셨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엄마인데 잘 자라준 게 고마울 뿐이죠. 그런데 오늘 바깥 사돈께서는 참석이 어려우신가요? 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하네요.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볼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돈지간인데 말이죠. 지영이가 정말 야무져요. 저도 귀한 따님, 제 딸처럼 여기고 잘해주려고 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바랄 게 없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엄마랑 남친 엄마가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남친 집에서 저희 엄마 사업에 대해 모르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남해에 큰 실버타운을 짓는 일이었어요. 저희 엄마 고향이 원래 남해 쪽이라서 엄마가 항상 거기서 뭔가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실버타운이 평범한 건 아니고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갖추어서 노년기 건강과 질병을 모두 상급 병원 수준으로 책임지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저희가 서울에서 살게 된 건 아빠가 서울 토박이었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아빠를 만났지만 언제나 고향에서 뭔가 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진 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엄마보다는 아빠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육 행정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연히 교육 쪽 공무원 일도 있었던 것 같네요. 아빠가 학원 사업을 더 확장하면서 저더러 함께 하자고 한 건 정말 제 인생의 좋은 기회였어요. 강사들을 일일이 관리하고 학원 전체가 돌아가는 일을 하는 게 더 재미있었거든요. 물론 월급도 훨씬 많았고요.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을 아빠 밑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 중의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상견례를 잘 마치고 혼수 장만하고 식 올릴 준비를 하는 도중에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프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남친 어머니는 지병이 있었던 게 아니냐며 자꾸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고 요즘 과로하신 것 같다고만 했네요. 그런데도 남친 어머니는 전화를 끊지 않고 자꾸 더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니, 말은 과로라지만 늘 하시던 일 하던 건데 갑자기 위중한 병이라도 생기신 건 아니니? 그런 거라면 회사 물려받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게 많지 않겠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직 그러실 때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건 만에 하나를 위해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 혹시 전에 상견례 때 나왔던 니네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회사 지분 갖고 그러는 건 아니지? 어머니, 지금 저희 엄마 아프신데 얼른 나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실례 아닌가요? 실례라니, 나는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행여니가 딸로서 받아야 할 걸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그냥 만에 하나 하는 말이야. 만에 하나 검질 경과가 나쁘면 유산 좀 미리 받고 우리 준혁이한테 뭐 하나라도 차려줄 수 있지 않겠어? 하다못해 식당 같은 거라도 말이야. 무슨 식당을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왜 유산을 당겨받고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희한테 뭐 맡겨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엄마 아프다고 문병을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야 되고 그게 하실 말씀인가요?
못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뭐 어렵니? 솔직히 말해서 사돈 집 자체가 놀고 있다는데 뭐 하나 자리라도 마련해 주는 게 있는 집 사돈이로서 도리 아니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저희 결혼하는데 혼수금 뭐고 전부 다 우리 집에서 준비하고 오빠 쪽에서는 뭐 할 건지 물어봤을 때 집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집 언제쯤 제가 볼 수 있어요? 집을 봐야 가구며 침대며 주문을 하죠. 해줄게. 걱정 마라. 내가 니들 직장 가까운데 해준다고 안 하든 서울에 떡하니 해줄 거니까 염려 마라. 어머니, 저나 오빠나 둘 다 서울이 직장이니 서울에 해주시는 거 당연한 거고요. 다 약속하셨던 거니 얼른 집을 계약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울에 집 구해주실 정도면 아주버님한테도 카페 정도는 차려주실 수 있지 않나요? 니네 집 해주느라 우리도 돈 많이 쓰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인데 뭐 그리 꼬아서 생각하니? 너 그래서 안 사던 사업 이어받겠어? 사람이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서 무슨 사업을 해? 저는 남친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으며 엄마가 남의 크게 실버타운 짓고 있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알면 바로 자기 큰아들 거기에 꽂아달라고 할 게 뻔한데 아무리 제가 외동딸이라고 해도 엄마한테 그런 부탁드리기는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분명 엄마한테 저희 직장 다니기 편한 곳에 신혼집을 해준다고 약속해놓고는 지금까지 신혼집 보러 가자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입원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저희 엄마 사업이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자 이제는 그걸 가지고 또 저를 볶아댔어요. 너 말이야, 신혼집 가지고 그 난리치고 우리 준혁이 직장 안 구해주는 건 말이야. 안 사돈 사업 어려워진 거랑 관계 있는 거 아니니? 아니, 니네 친정 어려워져서 너 빌붙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준혁이 카페 하나 못 차려주는 거고. 맞지? 그렇지? 내가 다 들은 게 있어서 그래. 땡땡헬스 어려워졌다고 다들 그러더라. 제가 우리 집 어려워진다고 왜 어머니한테 빌붙어요? 그럴 일 없거든요. 저희 집 망했을까봐 궁금하신가 본데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다시는 아주버님 카페 차려달란 말 꺼내지도 마세요. 그리고 신혼집 계약서부터 주시고요. 아니면 저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 말 잘했다 싶은 게 이후로 남친과 남친 어머니 태도가 확 변했거든요. 인간 본성을 보게 됐다는 의미에서 제가 잘 꺼낸 말 같아요. 얘 이렇게 썩내는 거 보니 뭐가 있긴 있나 보네. 내가 니네 집 더 파봐야겠어. 그런 줄 알아? 엄마는 실버타운 건설 때문에 너무 과로를 하셔서 몸이 나빠진 게 맞기는 했어요. 자금 조달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이때다 싶어 저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나 꽤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걸 남친은 모르고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남친한테 말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한동안 남친하고 연락을 뜸하게 했던 이유는 남친에 대해서도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아파서 입원했다고 할 때부터 남친은 뭔가 태도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형 뭐 하나 안 해준다고 자꾸 볼멘 소리를 했고요. 왜 그런 거 아냐 못 해주냐는 식이었어요. 저는 남친이나 남친 어머니나 비슷한 부류인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애써 눈앞의 사실을 외면하려 들었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혼자 갈등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예물 얘기 좀 하자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친 형을 데리고 나온 거였어요. 그러더니 여지없이
또 저희 친정 의심스럽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땡땡S가 위험하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준혁이 자리 하나 못 주는 거 아닌가 싶어. 엄마 말이 맞을 것 같아. 저쪽에서 청첩장 뽑기로 했잖아. 근데 청첩장을 너무 조금 뽑는 것 같아. 아니, 그 정도 규모 사업을 하려면 청첩장 엄청 뽑지 않겠어? 그런데 그러지를 않더라고. 엄마한테 서울 신혼집부터 내놔라 하는 것도 수상하고. 쟤네 정말 망해서 우리한테 얹혀 살려고 하는 거면 민혁이랑 쟤 파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 얘 그렇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니? 맞아. 청첩장을 돌리고 돌려도 모자랄 텐데 어쩜 그렇게 많이 안 뽑니? 맞네. 망한 거 맞아. 돈이 많으면 하객수가 문제니? 저게 다 음식값 많이 들고 결혼식장 큰 데서 하면 힘들까봐 수 쓰는 거 아니겠어? 아유, 준혁아. 네가 말 안 했으면 이 엄마 쟤한테 깜빡 속을 뻔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두 모자가 저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저는 그 순간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남친과 그동안 지냈던 추억들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죠. 남친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혼하자는 말을 차마 못하고 있었는데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나 서울 신혼집 그거 없던 일로 해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네 집이 잘 나가면 더 큰 데서 아주 떠나가라 해야 맞지 않겠어? 근데 청첩장 뽑는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야. 니네 망했지? 솔직히 말해. 나는 망한 집에 우리 민혁이 못 준다. 그것만도 열받는데 옆에서 남친 형이 거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망하지 않았다는 거 증명하고 싶으면 그쪽에서 서울 신혼집 아파트 구하고 청첩장도 더 뽑아봐. 그러면 민혁이랑 결혼하게 해줄게. 처음부터 재수없는 사람이긴 했는데 이제는 아예 반말을 하더군요. 제가 과연 이런 말을 듣고도 결혼을 해야 하나 싶게 화가 났지만 남친과 먼저 말하는 게 순서다 싶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는데 남친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톡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나 거지 집안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니네 엄마 사업 그렇게 어려워서는 우리 집에 손 벌리지 않을까 걱정이고 너도 집안이 어려운데 무리해서 결혼하는 건 도리 어긋나는 짓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아무리 사람이 어려워도 결혼을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먼저 하려던 말을 이렇게 듣네. 그것도 카톡으로. 나는 적어도 얼굴 보며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런 얘기를 카톡으로 해? 김민혁, 그런 인간이었어? 와, 진짜 너무너무 깬다. 그래, 잘됐다. 결혼하기 전에 인성 알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파혼하자. 파혼해. 끝까지 자존심 세우는구나. 얼굴 보며 하면 뭐 더 나을 게 있어? 너희 집안 수준 별로인 거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야, 더는 카톡 보내지 마. 너라는 인간이라 보내는 거 더 보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순순히 물러나줘서 고맙다. 뭐 취소할 거 있으면 다 하고 알아서 해라. 나한테 덤트기 씌울 생각하지 마. 유학금 물게 되는 거 다 너네 집으로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해. 내가 그것까지 당할 것 같아? 당하기는 뭘 당했다는 거냐? 기울어진 사업하는 주제에 거들먹거린 건 니네잖아. 구질구질하게 끝내자고 하네? 그래, 보내라, 보내. 돈 없어서 그 유학금도 못 물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 대신 너는 나 붙잡고 늘어지지 마. 그럴 일 절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분노로 너무 부들부들 떨려서
무슨 정신으로 카톡을 보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식장 예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 준비며 플래너며 차례대로 전화해서 전부 취소했어요. 2년 이상 보던 사람과의 인연을 끝내는 데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과의 파혼을 제가 그토록 오랜 시간 고민하고 갈등했다니 저 스스로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들이 보내준 신혼 선물들을 보니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한 후에 엄마를 돌보고 학원 일을 하는 데에 매진했어요. 남친한테 아빠가 무슨 학원 사업을 하는지 말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죠.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엄마는 한 달쯤 후에 회복하셨고 회사 자금 사정도 좋아져서 실버타운 사업은 착착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사촌오빠 집에 잔치가 있어서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지 그곳에서 그 인간들을 만난 거였어요. 처음에 본 건 전남친이었네요. 전남친인 게 사실이지만 편의상 남친이라고 할게요. 남친은 저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냐? 아직도 허세 떨며 사는 거야? 아무리 있는 집 자식으로 살았어도 현실 파악을 해야지. 네 주제에 맞는 데를 다니라고. 이런 데는 네 수준에 올 곳이 아니야. 너 내 카톡 지웠나 보네? 내가 카톡에 명함 하나 올려놨는데 못 봤나 본데? 있으면 확인해 보든가. 제 말에 남친은 가짠타는 듯 눈을 희번뜩거리며 쳐다보더군요. 저런 남자를 세상 괜찮은 사람이라며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니. 정말이지 남친과 헤어진 건 천운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남친은 궁금했는지 제 카톡을 찾아보고는 얼굴색이 확 변하더라고요. 야, 너 이게 뭐야? 땡땡땡 어학원 본사 총괄 실장? 네가 여기 학원 실장이었다고? 진짜야? 왜? 내가 뻥이라도 친 것 같아? 내가 너니? 그런 걸 뻥치면서 살게? 본사에서 일했던 건 맞는데 이번에 총괄 실장 됐어. 우리 아빠가 학원 분원들을 여기저기 내셨거든. 제 말에 남친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니 뒷목을 딱 잡더군요. 아주 미치겠다는 표정으로요. 그때 더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실에 갔다 오신 아빠가 레스토랑 쪽으로 오시는데 거기서 남친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남친 어머니는 상견례 때 저희 아빠를 못 봤으니 그날 처음 보는 걸 텐데 저렇게 굽신거리니 고개를 갸웃하게 되더군요. 어머 대표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네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식사하러 오신 건가요? 아, 네. 형님 댁에 잔치가 있어서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요. 그런데 지영아,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아니, 자네는? 자네, 우리 지영이한테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건가? 어? 남친은 어쩔 줄 몰라 했고 남친 어머니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 벙쪄서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자기가 인사한 대표가 제 아빠라는 걸 알자 아주 얼굴이 파래졌다 노래졌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민혁이 너는 어떻게 된 놈이? 네 장인어른 되실 분이 뭐하는 분인지도 몰랐던 거야. 어? 알고 보니 남친 어머니가 하던 학원을 확장한다는 건 바로 저희 학원에 분원을 하려고 준비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회를 가서 저희 아빠도 알게 되었던 거고요. 물론 멀리서 아빠가 인사하는 것만 보셨던지라 직접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 학원이 저희 집에서 하는 거였고 제가 거기 총괄 실장이었다는 걸 알더니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팔딱팔딱 뛰다 못해 남친 뺨을 후려치기까지 했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어쩌자고 그런 큰 결례를 범한 거야. 저 바깥사돈,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큰 실수를 할 뻔했죠. 이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하나뿐인 딸 결혼시키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때 딱 우리 집사람 사업이 어려웠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사람 사업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도 착착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유, 안사돈 사업이 잘 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박가사돈께서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오해는 무슨 오해요? 그럴 거 없습니다. 좀 전에 저는 그쪽 아드님이 우리 딸 쳐다보는 그 못된 눈초리도 다 봤는걸요. 그리고 그 사돈소리 좀 집어치우시죠.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불편합니다. 그리고 본원 신청한 건 제가 아주 많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자, 지영아. 아니, 박가사돈. 아니, 대표님. 아, 참. 저기, 지영아. 아버지한테 말씀 좀 잘 드려. 그리고 어머니도 오늘 오시니? 이제 건강은 괜찮으시고? 내가 인사라도 드렸어야 될 텐데. 됐거든요. 이제 와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인사를요? 아플 때 병문안은커녕 파혼하자고 난리친 게 누군데요. 그리고 아줌마, 그 학원 학장이요. 어떻게 될지 두고 보세요. 제가 당한 게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줌마 업보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지영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저는 남친 어머니를 뿌리치고 남친 앞으로 다가갔어요. 남친은 겁을 잔뜩 집어먹은 표정으로 움찔을 하더라고요. 야, 니네 오늘 여기서 밥 먹지 마. 다른 데로 가라고. 좋은 날 소화 안 되기 싫으니까. 알았어? 우리도 여기 예약했는데. 가라고 다른 데로. 제가 무섭게 말하자 남친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레스토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는 늦게 온 엄마까지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그 후 남친은 저한테 전화며 카톡이며 수없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어. 정말이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야, 네가 하도 문자를 많이 보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려고 네 전화 받은 거니까 똑똑히 들어. 너 처음부터 우리 엄마 사업 꿀꺽하려고 노리고 나 만난 거 다 들었어. 그러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꺼져. 안 그러면 어떤 인간인지 니네 회사 커뮤니티에 다 올려버릴 테니까. 그렇게 남친과는 끝을 냈고 아빠는 분원 원장에서 남친 어머니를 빼버렸어요. 사실 후보에서도 아주 끝순이었다고 해요. 이전에 했던 학원 평가도 그다지 좋지 못했고 강사들한테도 평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저희가 청첩장을 남친 쪽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안 뽑았던 건 제 친구들이나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모바일 청첩장을 돌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쪽 친척들이 미국에 많이 살아서 아예 미국에서 한 번 더 저희 결혼식을 해줄 생각을 하셨거든요. 또 저희가 제일 비싼 식장에서 하느라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남친 집에서 설레발을 쳐서 결혼을 깨버린 거였죠. 그게 오히려 너무 잘된 일이지만요. 아니었으면 남친 본 모습도 모르고 결혼해서 살 뻔했으니까요. 아주 무개념 집안인 걸 모르고 새카맣게 속았었잖아요. 서울 아파트 신혼집으로 해준다고 해놓고서 저희 집 간보다가 못 해주겠다고 한 것도 너무 어이없었고요. 남친이라는 놈은 저희 엄마 사업이 망했다고 여기고 카톡으로 헤어지자는 아주 무례함을 제대로 보여줬네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만난 시간이 있고 알아온 정이 있는데 카톡으로 정리를 해버리다뇨.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앞에서 봤을 때 카톡 프로필 보라고 하던 순간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놈이 하얗게 질려서 지 엄마한테 뺨 맞고 절절 매던 것도 완전 사이다였고요. 그놈이 아무리 매달려 봐야 다 지나간 일 아니겠어요. 세상에 되돌릴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그놈도 알아야 되고요. 저한테 연락 안 하고 그대로 끝은 아니었고 제 직장 앞에 찾아와서 다시 결혼하자고 자기가 전부 다 잘 되겠다고 아주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저나 저희 엄마 아빠나 얼마나 가서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와서 그런다고 저희가 눈 하나 깜짝 하겠냔 말이죠. 얼마나 인간이 속물이고 뻔뻔하면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혼을 다시 하자고요? 정말 기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저는 저런 인간하고 파혼하게 된 게 진짜 조상님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지 엄마랑 형이 저한테 여친 구해달라, 자리 마련해달라, 카페 차려달라. 그래서 열받아서 결혼 그만두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례하고 뻔뻔했던 게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에요. 그런데 다시 결혼을 해달라? 그걸 받아주면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학원 강사 중 한 명과 호감을 갖고 만나고 있거든요. 어쩌면 잘 될지도 모르겠다는 좋은 예감이 들어요. 그 강사가 집안도 좋고 워낙 돈도 잘 벌어서 저를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닌 건 확실해요. 친구들한테 받았던 오븐하고 TV가 그대로 있는데 어쩌면 곧 그걸 신혼집에서 펴보게 되지 않을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비밀로 만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니까요. 전남친놈 어머니는 원래 하던 학원도 망하게 돼서 빚만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쪽 바닥도 생각보다 좁아서 건너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빠랑 틀어진 일이 소문이 났는지 남친 어머니와 뭘 하려는 사람들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저희 집 망했다고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더니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남친 어머니는 저와 아빠를 보고는 자기 미래를 예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 남친놈 뺨까지 때렸을 거예요. 그래봤자 다 늦은 일이지만요. 정말 남한테 한 대로 다 받는다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 레스토랑 앞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전 남친과 그 어머니가 철저하게 부메랑 맞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파혼 당할 때만 해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오히려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해 아빠가 사업에서도 손절해야 할 사람과 연을 끊었으니까요. 제가 결혼 깨진 얘기를 너무 주절주절 한 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모두 저를 응원하시리라 생각해요. 저한테 그런 놈 잘 헤어졌다고 잘했다고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늘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